저희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최일선에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컵라면을 먹고 일해도 괜찮습니다.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소통센터 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최근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이 큰 불로 번졌지만 다행히 조기에 진화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로 모인 소방관분들의 헌신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했고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런 청원의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청원 답변을 위해서 특별히 정문호 소방청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정은혜 소방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방청장 정문호입니다. 전국 5만 소방공무원을 대표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뜻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소방서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정은혜입니다. 소방관이 된 지 35년째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저희 소방관들도 국민들 응원에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 모두 그러실 것 같은데 소방관분들의 헌신을 보면 늘 숙연해 줍니다. 청원 답변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 5만 소방공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청장님, 이번 산불 조기 진화에 사실 소방청의 역할이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사실 소방청이 어떤 조직인지 잘 모릅니다. 소개 좀 해주시지요. 네, 소방청은 육상재난 대응 총괄 책임기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국민안전처 산하의 중앙소방본부로 있었는데 지난 2017년 6월 정부조직 개편 때 독립청인 소방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1975년 내무부 산하에 소방국이 생긴 지 42년 만에 독립청의 형태로서 육상재난 대응을 총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속초 산불 대응이 이전과 비교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께서 2013년 포항 산불이라든지 2014년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에 이제 좀 지역 소방청의 지원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고들과 또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소방청으로 독립하면서 이렇게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소방본부가 국민안전처의 한 조직이었을 때는 중앙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전국을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했습니다. 이제는 소방 현장을 잘 아는 지휘부가 소방청을 이끌고 있어 지방 소방에 대한 지휘 시스템도 강화되어 현장 대응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는 다른 시도에 지원을 요청해도 시도별로 현황을 각기 파악하느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또 겨우 출동 명령이 이루어지더라도 지휘가 통일되지 않아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소방청으로 독립하면서 출동 지침을 개정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장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시도의 소방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형 산불이 날 경우 산림청과 협조가 아주 중요한데 이번에 공중과 지상에서 소방청과 산림청이 유기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번에 전국 각지에 번호판을 달고 밤새 달려온 소방차들이 이제 강원도로 쭉 줄지어가는 모습들,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가슴이 뭉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강원도가 보유한 차량과 인력만으로는 10분의 1도 막아내기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방관님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모여든 소방차 소방관님들이 함께 현장에서 작업을 벌이셨는데 좀 얘기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강원도에 직접 출동을 하진 않고 서해에서 비상대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사진도 보고 또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 들었고요. 좀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소방관 생활 35년인데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많은 소방차가 한 곳에 모인 것, 또 고속도로를 수십 대가 열을 지어 가는 거,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소방차량 872대와 소방공무원 3,251명이 달려갔습니다. 소방관들과 함께 산림청 진화대원, 의용소방대원, 군인, 그리고 시, 군 공무원, 경찰 등 총 1만여 명이 산불 진화를 위해 함께 애썼습니다. 전국 소방차량 15%, 그리고 저희 가용 소방인원 10%가 투입된 것으로 2005년 양양 산불에 대비하면 지역 파견 소방차는 그때에 비해서 5배, 소방관은 9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느낄 때 대응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많은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정말 효율적인 진화 작업이 가능했고요. 특히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감안해서 소방력을 편성한 것을 보고 독립된 소방청 지휘체계가 가져온 장점을 실감했고 한편으로 놀랍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슈퍼 소방차도 있습니다. 그 화학 소방차계의 뭐 끝판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트랜스포머 소방차, 로젠바우어 판터 맞습니까? 예. 이번 현장에 중앙 119 구조본부가 급파한 로젠바우어 판터라는 멋진 유용답게 훌륭한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40톤인데 시속 130km로 주행할 수도 있고요. 또 고압 분무 기능이 있어 최대 방수거리가 95m나 되어 불길을 잡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또 열을 잡는 적외선 기능을 통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원격 조정도 가능해 인천공항,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주요 시설에 6대가 배치되어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현장에서는 주유소 등 대형 폭발이 위험 있는 곳에 집중 배치되어 진화에 큰 도움이 되었고 소방 인력과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 그 판터 같은 신형 장비 투입이 화재 현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6대 뿐이다. 이게 사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은 장비들도 나올 텐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예. 판터는 한 대 가격이 16억 정도 합니다. 이런 특수 차량은 가격도 비싸지만 모든 소방서에 배치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적정 수량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도로 터널용 진압차, 산악용 소방차, 다목적 헬기, 화재 진압 선박 등이 꼭 필요한 장비인데 고가 장비라서 국비 지원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은혜 소방관님도 나오셨는데요. 동료를 떠나보낸 35년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고 그 영상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정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영상 속에 보면은 이제 소방관님이 여러 어려움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좀 막 두꺼운 소방 호스 대신에 사람이 없어서 성능이 떨어지는 얇은 호스를 쓴다. 이게 사실 믿기 힘든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좀 어떠신가요? 네, 소방청 독립 후에 정부 노력으로 소방안전 교부세를 통해서 노후장비 교체나 개인장비 지급은 상당히 지금 개선되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인력 부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초동 지휘관인 센터장인 제가 지휘는 못하고 직접 불을 끄기도 합니다. 특히 예산 규모가 적은 지방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 한 5명이 나가서 불을 끄면 실은 그 5명이 소방 인력 기준에 있는 기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기관 조작하고 두 명이 2인 1조로 인명 구조하러 들어가고 나머지 2인 1조로 뒤에서 후방, 방수, 엄호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지방은 실제로 한두 명 정도, 많아야 3명 정도 이렇게 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한두 명이 현장에 한두 명이 들어가서 불을 끄거나 인명 구조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서울 같은 데서 2인치라는 그 두꺼운 호스로 물을 빠른 시간 내에 뿌려서 골든타임에 화재 진압하고 인명구조 할 수 있는 상황을 지방에서는 1.5인치 가는 호스로 쓰기 때문에 인명구조도 못하고 재산 피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농촌에 있는 지역대의 경우 전체 근무 인원이 2명 정도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지 못하고 소방차만 출동시키면서 구급차는 인접센터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이 근무하다 보니 연간합 교육해야 할 때 동료한테 눈치가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소방관이고 약간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순직하거나 다치는 소방관님들 많으시고 참혹한 현장에 노출돼야 되는 일이라 늘 긴장하면서 일을 하시니까 스트레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님들 평균 수명이 69세, 사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공무원 직종 중에 가장 낮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그 소방 순직자는 연평균 한 3.8명, 공상자는 연평균 496명이나 됩니다.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횟수가 1인당 연 7.8회로 그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 등이 일반인에 비해서 4배에서 10배 정도가 높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해 평균 자살자가 순직자보다도 많은 7.4명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군인이나 경찰이 모두 가지고 있는 전문 병원이나 심신수련원도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소방관님들의 고충을 저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재님, 이 국가직 전환, 이게 지금 청원의 사실 핵심 내용입니다만 이게 이뤄지면은 좀 많은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예. 앞서 정은혜 소방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방관들은 심적 스트레스와 처참한 현장을 목격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왔습니다. 현재 복합치유센터와 심신수련원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의료 지원과 복지 혜택도 늘려갈 계획이며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 소방관님들의 고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사흘 만에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셨고요. 최근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8.7%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찬성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왜 필요하냐 좀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청의 신설로 중앙지휘체계가 정비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소방조직의 균형 있는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중에 약 1%인 637명만이 국가직입니다. 99%는 지방직인데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소방 예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의 빈부격차나 지역 차별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인력 1인이 담당하는 면적을 비교해보면 지역 격차가 정말 큽니다. 서울은 1인이 0.09 평방킬로미터를 담당하는데 강원도는 5.22로 약 58배나 됩니다. 구급차 출동 시 운전요원,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최소 3인 이상 탑승해야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급 활동이 가능한데요. 3인 탑승률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100%인데 반해 경기도는 25%, 충청북도는 33%에 불과합니다. 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단순히 소방관 처우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데요. 이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소방관인데 국가직이면 불을 잘 끄고 지방직이면 불을 잘 못 끄느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국가직화의 핵심은 결국 예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안전교부세를 만들고 우리 정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소방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국가직이 되면 소방특별회계를 법정화해 노후한 소방차량과 개인 보호장비를 확충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 관련 차량 및 장비를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력 증원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농어촌에 119 구급대를 배치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똑같은 소방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거의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동이 많습니다. 소방이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하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경찰은 지방으로 보내서 자치경찰제를 한다는데 소방은 왜 반대로 가느냐라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경찰과 소방은 다릅니다. 경찰은 권력기관이고 소방은 재난대응기관입니다. 경찰은 업무에 따라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재난대응력은 모아야 강해집니다. 그래서 국가직 전환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애고 재난대응력을 높이겠다 이런 목적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하게 되려면 이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청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 이렇게 4개 법안이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했다. 당초 오는 7월 시행계획이었으나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하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총장님,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이미 지자체와의 조율도 끝냈고 특히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해서 2020년까지 총 6,500억 원의 추가 재원 마련 방안도 세웠습니다. 국민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청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고 계신 만큼 이번에는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은혜 소방관님,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번 청원을 통해서 뜻을 모아주신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소방관들은 오로지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산불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중에 옆집 펜션이 타고 있다는 어머니 전화를 받고도 집에 가보지 못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갔더니 옆집에 이어 본인 집도 모두 불에 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소방관들은 누구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의 개인 사정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프고 또 죽는 소방관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방관님, 오늘 청원 답변하러 간다 그러니까 동료분들이 이 얘기 꼭 해달라 이런 얘기는 혹시 없던가요? 응원 좀 하면서? 자꾸 뭐 해달라고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거나 동정이나 호의 그런 걸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좀 당당하고 또 우리 업무에 자긍심도 저희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힘들어도 저희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최일선에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보이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에 최전선에 서 계시는 소방관님들 저희는 정말 존경하는데 솔직히 가끔 이렇게 막 컵라면 들고 계시고 너무 지쳐 계신 모습 보면 마음이 너무 어떻게 응원을 해드려야 될까 고민스러울 때가 있긴 합니다. 예, 이제 국민들의 응원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는 컵라면을 먹고 일해도 괜찮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이 일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래서 사람을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하는 일을 지켜보시고 혹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질책도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 그걸 좀 챙겨보시고 그렇게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뭐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고쳐주시고 계속 질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저희는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저희가 말씀해 주셨지만 소방청 독립이 어떤 것인지 이번에 정말 생생하게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봤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우리 정문호 소방청장님 그리고 특별히 함께해 주신 정은혜 소방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